택지 개발로 의정부의 한 마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살 곳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지침에 지역 상권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대 아래로 내려가며 주춤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규모 단위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뤄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중고등학생 등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무료 접종은 보건소와 동네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우정마을이 지난해 정부의 공공택지로 지정됐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수십 년 넘게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내세운 공공택지 개발 사업, 유독 원주민에겐 야박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의정부 우정마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25년까지 이곳에 아파트 4천여 가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세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곳 원주민들은 주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남영 씨. 집이 헐린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쫓겨난다. 이제 그런 기분이니까 여기서 참 우리 두 내가 사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죠. 현재 이 마을에는 총 150여 세대, 대부분 70, 80대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보상 없는 지작물 조사 결사 반대. 현재 이 마을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수십여 개 붙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을 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마을의 공시지가는 평당 230만 원 수준. 40년 넘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LH는 이렇게 저평가된 공시지가의 150%를 보상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평당 350만 원 정도를 보상받습니다. 의정부 시내 신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최소 1,200만 원. 주민들은 의정부에선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건 몇 천만 원밖에 더 주겠냐고. 그럼 몇 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전세방을 얻어 어떻게. 주민들은 감정평가 결과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됨에도 LH가 일부 구역 주민들을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주민 전체 의견이 반영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적게 나올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감정평가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내조는 공공개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가대로 보상은커녕 양도소득세라도 좀 안 냈으면 좋겠다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양도소득세 내버리면은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재상축하기가 어렵죠. 국토교통부는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요구에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쫓아내기만 하면 단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나 봐요.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지침에 지역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정부 중심가 역시 침체된 모습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의정부 중심가로 나가봤습니다. 이전 같으면 골목마다 사람들이 가득할 테지만 제법 한산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이 줄어든 겁니다. 멸치 반토막 넣었죠. 진짜 반토막 넣었어요. 홀은 뭐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점심 때나 저녁 장사 할 때 그때 잠깐 이렇게 뭐 많아야 2테이블, 3테이블 보고. 이제 배달 매출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배달은 그나마 조금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카페를 찾는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식사 후 카페로 향하는 대신 음료를 포장해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먹고 있습니다. 공원 의자에 앉아 간단한 음식을 먹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친구랑 만났는데 가게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등도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일단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뭐 먹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뭐 빵도 구매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30-40%는 떨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곳도 생겼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활기를 잃은 의정부 중심가. 상인들은 다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0시 기준 31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40명 이하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687명이며 1,054명이 격리 중이고 사망자는 46명입니다.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 관련자는 3명이 추가됐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성남과 용인, 고양시가 300명대이며 부천과 평택, 수원시가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동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료 접종자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과 근육통, 기침 등 비슷한 증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올겨울 독감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입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만 14세에서 18세, 만 62세에서 64세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연령별 접종 기간은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 대상자는 9월 8일부터, 1회 접종자는 오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3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는 다음 달 20일, 만 62세부터 69세는 다음 달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하고 오는 20일부터 접종하면 됩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는 물론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 접종자가 몰리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곳들도 방역도 지금 뭐 몇 명 이상 못 오게 하는데 많이 몰릴까 봐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한꺼번에 몇십 명씩 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큰 의미의 한 곳에 몰리지 말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경기도는 도내 무료 접종 대상자는 46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올 연말 후에는 기존 대상자만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기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한 요즘인데요.
일상에 생기를 더해줄 다양한 비대면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시죠.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란 주제로 의정부 과학도서관에서 다양한 온라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만든 갑갑함과 또 취미 욕구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라이브 방송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과학 마술 공연과 아파 손거울 만들기 등 일일 강좌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북 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건데요. 1인당 최대 5권, 총 3주 대출할 수 있고 무인 반납함을 통해 반납도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가 시민 독서 생활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서 작품상과 우수연기상을 받은 연극 반쪽이 이야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 기회를 늘리려는 공단의 노력인데요. 형제들의 시기 어린 질투와 사람들의 따돌림에도 기죽지 않고 노력하는 반쪽이를 통해 차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 이슈메이커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일 0시부터 10인 이상 5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의정부경찰서와 협력해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음을 안내하고 소규모 집회도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 대응 단계가 현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갈 때까지 지속됩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을 구하지 못했던 가정 대기 환자가 최근 확진자가 줄면서 모두 병상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가정에서 대기하던 환자는 260명이었으며 병상 배정이 이루어지면서 7일 현재 대기 환자는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대기 환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이 전화 상담을 했고 상태가 악화된 7명은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 조기 확보와 입원 기간 단축으로 치료병상 확보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온라인으로 각종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개막식과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식이 열립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사례가 소개됩니다. 양주시 일자리 센터에서 2020년 전산 사무원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파워포인트와 엑셀 등 기본 전산 업무에 필요한 강좌로 구성됐고 무료로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양주시 일자리 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도내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사 항목은 지난 2017년 문제가 됐던 바이펜트린, DDT 등 살충제 34종입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 9월부터 10월까지 계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단계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2020년 하반기 청년 창업스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시 내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나 3년 미만의 기창업자입니다. 수강 시 무료 창업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이 진행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창업지원금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로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